나만의 투자 비법 모난투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은 11시 55분,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고요. 초반에 엔비디아에 상당히 큰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닌데 엔비디아 HBM에 관련된 칩에 대한 어떤 이슈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칩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칩에 대한 대체제가 슬슬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나라의 카이스트 박사님께서 엔비디아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를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생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시장을 리딩하는 리더가 과점하는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은 틀린 부분이고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혁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100% 대체한다가 아니라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을 혼자 독식하게 놔둘 위인들이 아니죠. 이 시장이 크고 이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참여자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은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6,2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116불 정도 가격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116불 정도면은 제가 말씀을 드려왔었던 엔비디아의 박스권, 요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한 중간 지점보다 약간 낮은 상황이고,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이죠.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에서 조금 더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늘 유심히 보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선들, 제가 이제 보면 5일, 20, 50, 200일선, 볼린저 밴드, 상황 중심 하한, 여러 가지 선들이 있잖아요. 이 선들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부분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어떤 선이든 이 선을 맞고 내려오는 것, 이 선을 저항으로 인식하는지, 그리고 이 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 선을 다시 지지하고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봅니다. 기술적 지표의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적 지표를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적 지표가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의미있게, 얼마나 의미있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오늘 엔비디아의 하락은 여러 가지 아마존에서 여러 가지 칩이 나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요선 중심선이 될 수도 있고 21선이 될 수도 있는데 이 21선을 저항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보이는 가장 뚜렷한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떨어질 거냐? 이 부분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알면 바로 숏을 치죠.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하다기보다 지금 엔비디아가 한 100불선, 요 정도 선이 됐을 때 싸냐 안 싸냐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 분석을 하고 있는 분들은 유튜버 분들 많으니까요. 예, 그런 분들의 영상을 좀 보시면 엔비디아가 지금 100불선 정도 되면 이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100불 언저리가 오면 장기적으로 매입하실 분들은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의 주인공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하락은 한번 기사가 있나 좀 봐볼까요? 결국 판매 부진 나오죠. 제가 늘 얘기하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라는 희대의 인물을 보유한 회사,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집합적인 어떤 그런 기술의 집합체인 회사죠. 하지만 테슬라라는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테슬라라는 자동차, 전기차를 팔아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테슬라의 판매 부진이라고 나오죠. 모델 Y든 모델 X든 어찌됐건 테슬라가 팔아서 돈을 버는 쪽에서 판매 부진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라는 것은 좋지 않은 이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주 연속 하락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저는 이런 부분 조금 주의 깊게 보는 편인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한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계속 던진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주식에 대해서 장기 보유를 하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기 보유를 할 사람들이라면 주가가 하향한다고 하더라도 팔지 않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테슬라라는 회사가 장기적인 상승을 염두하기에는 아직은 매집하기에 이른 시간이다. 이른 시간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이걸 팔고 다른 걸 산다라는 거죠. 테슬라를 계속해서 던지겠다라는 게 아니라 테슬라는 지금 현재 가격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타이밍상 굳이 매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가 만약에 이제 200일선, 200불선까지 온다면 저는 수기적으로 매수를 들어갈 거고요. 200불에서 사더라도 기간 조정은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시 끌어올리려면 뭔가 필요하다. 테슬라의 매출이 필요하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오늘 주인공이고요. 두 번째로 주인공은 여전히 팔란티어 테크입니다. 지금 보시면 50일선을 저항으로 삼고 있는 느낌이 혹시 드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50일선이 약간의 저항으로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요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이라고 하죠. 20일선과 50일선이 맞닿으면서 이게 좀 끌어내리는 형국이라고 좀 보입니다. 저는 요 선, 지금 제가 그어놓은 이 주황색 선이죠. 이 주황색 선이 팔란티어 테크를 매수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팔란티어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순이익 대비,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매출이 현저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즉, 퍼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뭐 퍼라는 것을 사실 뭐 절대적인 지표로 보실 거는 아니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 즉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주가가 너무 높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언제든 이 주식은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반대의 어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 테크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꾸준히 자동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꾸준히 매집하되 과한 매수는 하지 않는다. 과한 매수는 언제 한다? 이 회사의 뭐 이걸 뭐 로그값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시는데 이 회사가 상승하는 어떤 그런 기조, 그 기조를 주가의 각으로 봤을 때 요 정도 각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60불 초반에서 70불 사이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요 선이죠. 한 65불선. 이 부분이 상당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때도 이 이슈를 딛고 올라섰고 여기서 과하게 반등했던 것은 사실상은 이 부분은 뭐 환호를 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반증해준 그 갭 상승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려온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팔란티어 테크가 한 2,8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 거래량은 상당한 거래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TSMC 같은 경우는 200만 주밖에 거래 안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300만 주 거래되고 있고요. 알파벳, 구글이 1100만 주 정도, 아마존이 1000만 주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 테크가 지금 2800만 주를 거래하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고 이 회사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서 팔란티어 테크가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버크셔 해서웨이, 와 진짜 버핏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조금 오르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큰 매력이 있는 상승이라고 보이진 않고요. 여전히 구간별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박스권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AI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는 7.6% 하락하고 있고요.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9.28. 오, 이 정도면 좀 큰 하락이네요.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엊그저께부터 상승했던 둘 다
저는 이제 AI 바이오테크 주식은 요 두 개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둘 다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가지고 있는데, 명확하게 리커전 같은 경우는 다시 6불, 5.95불이 되면 매집할 생각이고,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요 언저리 선이 와야 되는데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30불대 언저리 선이 와야 되는데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양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상승을 했는데, 이거를 찐 반등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물론 200일 선을 지지하고 반등했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명확하게 큰 대세 상승으로 방향을 돌리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볼린저도 하향하고 있고, 200일 선을 지지하긴 했으나 이 200일선의 지지가 명확하게 어떤 이슈가 돼서 이때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매물대 여기 있어요. 이 6불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아이온큐가 지금 매출이 얼마 나오나 볼까요? 실적 공시 2월 27일 날 나왔던 부분입니다. 매출은 나왔고요.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이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TLT가 조금 하락하고 있으나 나쁘지 않은 하락이라고 보고요. 일단 꾸물꾸물 올라가는 형국. 즉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채 10년물을 내려야 하는 입장이 지금 됩니다. 5월까지요. 5월까지 내려야 하는 입장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미국채 10년물을 내릴 겁니다. 미국채 10년물이 내려오면 이 TLT 같은 경우는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을 반대니까 올라가겠죠. 일단 목표하는 가격은 100불입니다. 목표하는 가격은 100불이니까 잘 움직여지길 바랄 뿐이죠. 오늘 속슬 뭔가 상승의 방향을 잡았다가 다시 내려가는 형국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3배짜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요. 베타 값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서 매물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이 매물대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요 음봉이었었죠. 이 음봉이 나올 때 원래 손절해야 되는 거죠. 이 음봉이 나왔을 때 손절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속수를 많이 들고 있어요. 저는 이 음봉 때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만드는 시장의 괴리, 이 부분은 결국은 다시 트럼프가 만드는 시장의 괴리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미국의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체들이 상당한 베네핏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지 않고 있고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만약에 급등한다고 하면 저는 익절하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도 뭐 고만고만하게 지금 바닥선에서 그냥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애매한 입장이네요. 애매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거죠. 이런 거를 뭐 어떻게 막 트레이딩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모아가시는 것보다는 그냥 적립식으로 모아간다. 이렇게 뿅 이런 식으로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이걸 프랙탈 구조라고 설명을 하시던데 저도 좋아합니다. 프랙탈 구조. 근데 프랙탈 구조를 갖고 오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프랙탈은. 뿅이잖아요. 주봉도 뿅. 일봉도 일봉은 좀 보기 어렵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는 건 정상적인 하락이다라고 보이고요. 요 정도 선까지 내려와 주길 바랄 뿐입니다. 보안 ETF인 CIBR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튀김의 정도가 뿅 여기서 약간 튀었고요. 뿅 지금 내려가고 있는 형국이 맞을 것 같고 주봉에서도 뿅 내려가는 형국 맞을 것 같습니다. 프랙탈 이론으로 따지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CIBR 같은 경우가 한 57, 8불 선 정도까지 내려와 준다면 어떤 요 박스권에 갇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박스권에 갇히게 되면 애매한 형국이 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S&P 500은
4%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당히 큰 하락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정도면 큰 하락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 큰 하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승으로 기저를 바꾸기에는 뭔가 트리거가 필요하다라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만약에 상승으로 다시 바꾸려면 뭐 52불까지는 내려. 근데 52불 지지하는 모습이 별로 없네요. 예,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지지할 거라고 보는 것도 애매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럴 때는 이렇게 큰 음봉이 자리 잡았을 때는 그냥 기다리는 게 가장 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적립식으로 투자하기 매우 좋고요. 특히나 이제 그 배수 투자하시는 분들, 뭐 지금 저도 TQQQ를 보유하고 있고 QLD도 보유하고 있고 QQQ도 보유하고 있지만 배수 투자라는 거는 이런 급락장이죠. 이런 급락장에서 투자하기 유리합니다, 사실상. 근데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사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 반등을 할 때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개인 자유예요. 개인 자유고 개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아서 하시되, 이렇게 급락했을 때는 사실상은 이런 배수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급락하기 때문이고요. 회복할 때는 더 빨리 회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배수 투자는 그렇게 추천하는 투자는 아닙니다. 저도 괜히 배수 투자를 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속을 썩지만 뭐 미국 주식이니까요. 굳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S&P 500은 한 36포인트 정도 상승하는데 3배짜리 같은 경우로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2% 정도 하락하니까 6% 정도 빠지는 걸로 나오네요. 왜 S&P 500은 오르고 있는데 주식은 빠지는 걸까요? 좀 궁금하네요.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봤을 때 미국 주식 시장은 오늘은 큰 이슈라기보다는 정상적인 하락으로 방향을 다시 잡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